아우 더워. 빨리 못 걷겠다. 제가 어제 스튜디오를 그저께 만들고 어제 처음으로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너무 기분 좋은 시간이었고, 첫 주제로 제가 했던 게 이혼 얘기예요. 이혼. 그냥 듣기에도 굉장히 무겁죠. 이혼이라니. 근데 여기가 어디야? 어디인 거야 도대체? 나 제대로 온 거 맞나? 생각을 해보자. 여기 왔으니까 이쪽 맞네. 여기로 가면 됩니다. 그렇다는 거는 여기로 가도 되지만 이렇게 가도 된다. 이혼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딱 들었을 때는 굉장히 무거운 주제인데, 사실은 무겁게 얘기하려고 꺼낸 건 아니고 그냥 뭔가 내 인생을 찾는 계기가 됐다, 그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해볼까 생각했는데, 역시 저는 좀 오늘은 사람은 사람을 만나면서 너무 좋아진다는 거를 이야기를 좀 하면서 갈게요. 제가 참 인생이 다채로웠거든요. 저라는 사람은 학창시절을 굉장히 외롭게 보냈어요. 제가 친구가 없거나 한 명이었어요. 없거나 한 명. 그러니까 왕따들도 또 엄청 친한 왕따 친구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없거나 한 명, 별로 인기가 없는 애였는데, 대학교에 간 다음 좀 인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대학교에서는 제가 좀 그 전에 그 서름과 아픔을 떨쳐버리고자 좀 진취적으로 살고 활동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저는 이제 조직의 리더가 많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 때는 사람이 많았죠, 제 주변에. 근데 저는 너무 오랫동안 외톨이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람을 잃는 게 제일 무서웠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람에게 언제나 진심을 다하는 법을 저 나름대로는 항상 그런 방식으로 최선을 다했고, 그래서 저는 제 주변에 사람이 바글바글했어요. 너무나 놀랍게도 저는 그때도 그게 지금 생각해도 신기해요. 왜냐하면 지금 내 삶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서울대학교가 얼마나 넓어요. 거기에 제가 수업이 끝나고 한 10분 정도 시간 동안, 15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교정을 이렇게 걸어요. 예를 들어서 공대에서 뭐 중앙도서관으로 가는 길, 중앙도서관을 통과하면 약간 문과 쪽 대학이 나오거든요. 인문대, 사회대, 사범대. 그러면 그 중앙도서관을 기준으로 되게 분위기도 다르고 아는 사람도 많이 달라요. 공대생들이 무슨 문과 쪽 애들을 알겠어요? 문과 쪽 애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문과 쪽 애들은 굳이 공대로 안 넘어와요. 공대 칙칙하거든요. 남자들밖에 없고. 근데 저는 공대에서 중앙도서관까지 오는 길, 그리고 학생회관 가는 길, 또 중앙도서관을 통과해서 문과 쪽에 있는 뭐 여러 가지 대학으로 가는 길, 그 모든 길에서 저는 정말 그냥 3m에서 5m마다 아는 사람을 만났다고 보면 돼요. 전 그때 초인싸 소리를 듣고 살았죠. 그냥 걸으면 계속 아는 사람이니까 인사를 무슨 대통령 후보처럼 인사하고 다녔어요, 학창시절에. 그랬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는 사람이 많았고 뭐 많은 인연들을 만들었죠.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굉장히 내 인생에 중요한 인연이 됐죠. 누군지 예상하시나요?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치과 원장님, 제 대학교 선배님, 나와 또 전혀 다른 계열에 계셨던 분이지만, 사람 좋아하는 게 저는 계열이 다른 사람을 사실 더 추구를 했어요. 뭔가 내 인생에 바운더리 없는 사람들을 내가 알게 될 경우 나는 인생을 더 폭넓게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 인연을 많이 만들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형님하고도 친하게 지냈고, 저는 제가 사람을 먼저 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이 형님도 똑같아요. 자기가 먼저 사람을 떠나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형님하고 저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서로 안 떠나고 좋은 사이가 되는 거예요. 너무 사람 관계를 하는 기조가 맞으니까. 그래서 친하게 된 거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8살이나 나요. 근데도 이렇게 친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죠. 지금 안성에 넘어와서 뭐 어떻게 보면 사장과 직원의 관계가 됐는데 지금도 너무 친해요. 휴일날 같이 놀러 다니고 그렇잖아요. 사람관계라는 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사람관계를 너무 규정 지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어떤 관계가 되면 사람이 너무 또 변할 수도 있고 약간 이런 경계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뭐 변하면 변하는 거고 안 변하면 안 변하는 거고, 뭐 제가 좋은 사람을 사귀었다면 그 사람은 변할 확률이 낮은 사람인 거고, 그거를 뭐 지레 짐작해가지고 사람이 변하네 마네 내가 경계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냥 나는 늘 그랬듯이 그 사람과의 관계에 최선을 다하고 상대방도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하면 옆에 좋은 인연이 쌓여가는 게 아닐까요? 뭐 그렇게 해서 저는 안성에도 올 수 있었고, 제가 바닥에 지하에 무슨 뭐 바닥을 뚫고 내려가서 멘트를 넘어서 외핵 내핵까지 들어갈 정도의 깊은 어둠에 빠졌는데 그걸 건져내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자본도 많이 들어가는데 또 건져줬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소중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사람은 소중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형님이 결과적으로는 저를 거기서 끄집어내주는
역할을 했지만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지 않게, 혹은 그 상황에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딛고 일어나는 노력을 할 수 있게 옆에서 잡아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사람들은 뭐 자본으로 저를 크게 도와줄 수는 없는 상황이었지만 더 떨어지지 않게 잡아줬던 거죠. 그런 사람도 인생에 필요하거든요. 그런 사람들 모두 정말 순수하게 사람을 사귀고 만나고 순수하게 관계를 맺고 이런 과정에서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제가 강원도 정선에 어떻게 가게 됐는지 아세요? 제가 카페 망하고 제일 처음 강원도 정선으로 가게 됐는데, 거기 펜션을 운영하는 대표님이 저한테 방을 내주시고 저와 뭔가 자꾸 해보고 싶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저에게 뭐 숙식, 식사까지 모든 걸 해주셨죠. 그래서 저는 돈 한 푼 없는 몸뚱아리 하나만 있는 사람인데도 버텨낼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왜 저한테 그런 호의를 베푸는 걸까요? 그 인연은 조금 거슬러 올라가는데, 제가 옛날에 저는 스타트업 대표였어요. 스타트업을 이제 시작을 했고 결국 잘 되진 못했는데, 저는 교육과 IT와 이 두 가지에 관심이 많았고 그에 관련된 플랫폼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 플랫폼도 만들려고 했지만 교육 그 자체도 만들려고 했거든요. 그게 결국은 안 된 건데, 근데 얼마나 교육에 관심이 많았냐면, 제가 대학교 시절에도 멘토링을 정말 그냥 대학교 생활 내내 멘토링을 하고 다녔어요. 하고 다니는데 처음에는 멘토링이라는 게 학교 공지사항에 떠 있으면 뭐 SNU 멘토링이다 하면 지원하고 멘토로 뽑히고 활동 지원을 받고 애들하고 매칭이 되고 한 학기 동안 멘토링 활동을 하고, 캠프면 또 캠프 멘토 선생님 모집한다 하면 지원하고 뽑히고 캠프 떠나서 4박 5일 이렇게 또 캠프 활동하고 돌아오고, 이게 대학생들의 일반적인 멘토링 생활이잖아요. 저도 그런 생활을 내내 했었고요. 하지만 이제 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멘토링인가 하는 궁극적인 의문에 빠져들게 되고요. 왜냐하면 저는 멘토링 활동을 미친 듯이 했기 때문에 아마 저보다 더 많은 멘토링 활동을 한 대학생은 없을 거예요, 진짜로. 저는 공부 빼고 다 1등이에요, 진짜로. 그냥 활동력은 넘사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멘토링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제 옆에 어떤 멘티가 남아있었냐 말이죠. 그냥 애들하고 매칭이 되고 멘토가 돼가지고 그 기간 동안은 무슨 뭐 해줘야 될 말 해주고 무슨 테마에 맞게 활동을 했겠지만, 그러면요, 끝나고 나서는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애들은 자기 터전으로 돌아가고 저도 제 대학생활로 돌아가고, 시간이 지나면 기억도 퇴색되고 연락은 당연히 안 하고, 그렇게 많은 멘토링을 하고 살았는데도 저는 남은 멘토링이 없었다. 이게 진정한 멘토링이 맞는가? 멘토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생긴 의구심인 거죠. 이런 것들이. 그런 삶을 지냈던 거예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짜 멘토링을 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대학 생활에서 공식적인 마지막 멘토링, 강원도 정선 애들이 서울대 캠프를 왔어요. 거기에 저는 이제 멘토링에 지원하면 다 뽑혀요. 워낙 경력자고 멘토링의 왕이었기 때문에 경쟁률이 몇 대 몇이든 간에 넣으면 다 뽑혀요. 강원도 정선에서 강원랜드가 후원해가지고 서울대 캠프를 왔단 말이에요. 무려 강원랜드가 후원했어요. 카지노. 멘토들 봉사활동으로 간 건데도 60만 원씩 줬어요. 경쟁률이 얼마나 치열했겠어요. 저는 단번에 뽑힙니다. 근데 이제 얘네들이 5박 6일 캠프를 끝나고 정선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얘네들을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금요일 날인가 내려갔는데, 토요일 날 자기들 정선에서 공연을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정선의 사북이라는 데서 석탄문화재라는 곳에서 공연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선생님 보러 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너무 귀엽게. 저뿐만 아니라 다른 멘토들도 5박 6일이면 정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보러 갈게 했는데 저도 그랬죠. 토요일이 됐습니다. 토요일이 돼서 저는 이제 정선으로 가기 위해서 멘토들한테 연락을 돌렸지요. 정선에 같이 간다는 멘토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약속은 했거든요, 그 친구들도. 근데 저는 뭐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정선이 보통 길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저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저 혼자 갔어요. 그리고 석탄문화재에서 제일 앞에 앉아서 아이들 공연을 보고 응원하고 같이 놀고 밥 사주고, 다음날 같이 노래방 가고 그냥 그렇게 놀았어요. 그리고 그 사북뿐만 아니라 정선 여러 개 지역에서 애들이 참여했었기 때문에 그 지역들을 다 제가 돌아다니면서 애들을 다 만납니다. 너희들 최소 대학교 갈 때까지 내가 계속 너희들 만나러 올 거야. 친하게 지내자. 우리 쭉 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 제가 정선을 3년에서 4년 정도 애정을 가지고 계속 갔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하고는 정말 많이 친했죠. 저는 최근에도 그 강원도 정선에 갔을 때 그 멘토링 일로부터 무려 한 13년, 14년이 지났어요. 13년, 14년이. 근데 제가 강원도 정선에 이번에 갔는데 시내에서, 읍내에서 어떤 친구가 상빈쌤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10몇 년 지났지만 얼굴이 기억나. 우와, 너 땡땡이. 너무 반가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진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들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근데 중요한 게 왜 이게 이런 이야기가 나왔느냐, 저 강원도 정선에 나중에 카페 망하고 이제 저를 걷어주신 분을 갔잖아요. 그분은 그 정선하고는 인연이 없어요. 제가 정선을 한참 다니던 시절에는 이분은 서울에서 많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고요. 그 친구들하고 아는 사이도 아니고요. 이분하고 만난 거는 제가 어떤 교육 포럼 같은 데서 만났어요. 이분은 사회복지 쪽 그리고 청소년 관련된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 포럼에 가서, 저는 교육에, 대학 교육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이분은 재단도 운영하고 그쪽 실질적으로 행정을 하고 운영하는 대표님으로서 오신 건데, 거기서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 이야기에 큰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이분이. 그 뒤로 이제 정말, 저는 사람에게 연락을 잘 안 하거든요. 진짜로 연락을 안 하는데 이분은 정말 저한테 지치지도 않으시고, 제가 이분이 싫어서 연락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제 성격이 그런 건데, 야, 1년, 2년, 3년, 이분도 정말 아는 사람이 많은 분인데 저한테 정말 오랫동안 계속 연락을 하시고 강연 자리도 계속 마련해 주시고 사람도 소개해 주시고 그런 인연을 계속 이어갔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까지 저를 좋아했던 바탕이 제가 정선 애들을 그렇게 돌봤던 그것 때문이에요. 이분이 정선의 연고가 있으시잖아요. 거기에 큰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멘토링이다. 이분도 그렇게 느끼신 거예요. 청소년 관련된 그걸 운영하시는 분 아니에요. 이게 진짜 멘토링이다. 얘가 하는 게 멘토링이다. 이거를 항상 가슴속에 항상 새기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저를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모든 걸 내려놓고 아무것도 할 힘이 없을 때 그분이 저에게 다가와서 손을 내밀어서 같이 하자고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정말 순수한 분이신 게, 아무것도 저한테 바라는 거 없이 밥, 숙식을 자는 거, 밥, 숙식을 그대로 다 제공해 주시는데 바라는 게 없어요. 그냥 네가 잘 됐으면 좋겠다. 나랑 일하는 것도 괜찮지만 네가 관심이 있고 추구하는 게 있으면 그걸 또 해도 된다. 나는 네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냥 이런 마인드로 저를 도와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사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저는 살아왔었고, 순수한 마음으로 인연을 맺었고, 어떤 걸 바라면서 사람을 만났던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을 만나든, 아무리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약한 사람을 만나든 저에게는 똑같이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을 다르게 대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는 좀 자기가 대단하다는 뽕에 차 있으신 분들은 저를 좀 멀리 하시고요. 제가 좀 안 알아주니까. 그런데 약간 내면이 고결한 그런 대단하신 분 있잖아요. 단단하신 분. 이런 분들은 또 저를 엄청 좋아하고 많이 챙겼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진짜 배기들이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고 사니까 그냥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들이 옆에 엄청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런 힘 없이 털썩 쓰러져서 일어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빚에 쪼들리고 그렇게 했는데도 일어날 수 있었잖아요. 지금 저 충분히 일어났거든요. 직업도 제가 해오던 직업도 다 그대로 유지하고 거기에 유튜버라는 직업이 추가되고, 유튜버라는 직업을 솔직히 누가 돈 주면서 해요. 누가 돈 주면서 유튜버를 지원해줘요. 고용을 해가지고. 근데 심지어 그런 사람도 나타나가지고 제가 돈 받고 유튜버를 하고 있어요. 제 개인 유튜브도 하고, 그분하고 합동으로 1대1 지분을 가지고 하는 유튜브도 하고, 그분은 제가 아까 말했던 그 대학교 때 선배님이고, 그분이 여기 안성에서 치과 의사를 하셔가지고 그래도 이제 경제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바탕은 되고 있으신 거고, 근데 이분도 순수하고 도전적인 사람이라서 그렇게 막 자본을 축적하고 이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남 돕는 거 엄청 좋아하고, 여기 안성에서는 거의 제일 잘 되는 치과예요. 근데도 이분은 그냥 사람이 순수하고 좋아서 그래요. 이분도. 그러니까 세상이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산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되게 야가 빠진 사람들, 약간 욕심이 많은 사람들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또 군집이 생겨요. 물론 그런 사람들끼리 뭉쳐가지고 돈을 잘 버는 경우도 많죠. 근데 내면적으로는 좀 피폐해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그분들도 그분들의 삶에 대해서 제가 뭔가 평가하기는 좀 애매하고요. 제가 사는 삶에서는 그런 삶을 추구하진 않는다. 나는 그냥 지금이 좋다. 나락으로 떨어지면 건져내주는 사람이 있고, 언젠가 제가 또 잘 되면 누군가를 또 제가 건져내는 순간이 오겠죠. 실제로 그러고 살았어요. 제가 돈이 엄청 많이 있고 살지는 않았는데, 저는 이제 돈 빼고는 다 있는, 대학교 때는 공부 빼고 다 잘하는, 사회에서는 돈 빼고 다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도와준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제 주변에 이런 피플 네트워크가 엄청 빵빵했거든요. 필요한 사람은 제가 옆에 거의 다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정말 순수하게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순수하게 많이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행복하다는 거죠. 그렇게 살면 행복하다고요. 세상이 너무 팍팍하고 힘든 거 사실인데 어쩌겠어요. 그거 어떻게 벗어나려고. 그냥 어떤 마인드로 세상을 살아가느냐,
그 기본 틀은 여러분이 경제적인 걸 당장에 큰 부를 축적하고 안 축적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틀은 잘 가다듬고 그 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행복한 길로 가자는 거죠. 뭐가 행복하다? 사람은 원래 사람을 통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행복해지고 옆에 좋은 사람이 많으면 너무 행복하고 내가 인생에서 가지고 있는 큰 목표 같은 것도 대부분 사람에 연관돼 있잖아요. 제가 잘 되고 싶은 이유도 그러니까 이 모두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잘 되고 싶은 이유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인 사람도 많고 자식이 있는 사람은 자식을 위해서가 제일 많을 거고 자식이 없고 결혼을 안 하고 사는 사람은 또 부모가 제일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결국 우리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인생을 확보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큰 틀에서는 부모와 자식이나 이런 가족이란 존재로 귀결되지만 사실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고 그런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고 하는데 내 일상 속의 행복은 그런 친구들이 훨씬 많이 제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나 친구들이. 그러니까 그런 행복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관계를 할 것인가? 행복한 방향으로. 뭔지 아시겠죠? 욕심 부리지 말고 뭔가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어내려고 이악 물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그 사람이 좋아서 그 사람은 나의 진면목을 좋아하도록 여러분 역시 자기의 진면목을 잘 가꾸고 그렇게 살면 사람은 당연히 그런 이끌림이 생겨요. 순수한 사람, 진실한 사람, 멋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누구에게도 이끌림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면 인간관계를 위해서 크게 노력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는 사람에게 연락을 되게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도 사람들은 제 옆에 오래 남아있고 저와 오랫동안 관계를 맺고 뭔가 몇 년 만에 연락해도 별로 어색하지 않고 그런 관계들을 유지하면서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즉 이끌림이 있으면 제가 인간관계를 굳이 관리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멋있고 내가 진실되고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신뢰가 가는 사람 그렇게 남아있으면 그냥 그렇게 남아있으면 사람들은 알아서 같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끌려서. 전 그래서 너무 잘 살아왔다고 느끼는 요즘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오랜만에 제가 이혼하고 나서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고 이제 뭔가 제가 이제 아까 그 멘트를 넘어서 외행, 내행까지 파고들었다고 했는데 그 시기에는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제가 무서웠어요. 너무 힘든데 사람을 만나서 제가 뭘 하겠어요. 돈 한 푼 없는데 맨날 얻어먹어야 되고 근데 또 얻어먹긴 해야 돼요. 안 얻어먹으면 하루를 굶어야 되는데 뭐 정말 그 정도 삶이었는데 그런데도 그 시기를 딛고 지금 보세요. 옛날에 제 모습으로 이제 서서히 돌아오고 있잖아요. 잘 살아와서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진짜 잘 산 거 맞는 것 같고 뭐 오랜만에 만난 친구도 저를 진심으로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표현은 안 해도 내내 걱정하고 있는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내면 깊이 저를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제 그런 감사함도 표현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제가 진짜 잘 살고 있는 모습, 저 유튜브에 저 가짜의 모습을 만들 생각은 없어요. 정말 순수하게 제 모습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려고 유튜브를 시작했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모습은 이성빈, 서울대 꼴찌 이성빈의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그대로의 모습이 8년 동안 세상에 사라졌다가 갑자기 나타난 거고요. 이혼을 하게 되면서 이제 다시 제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 나타난 거고 이게 접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는 제 모습이 계속 나올 겁니다. 이 사람 어떻게 살아왔길래 저 따위냐 아니면 어떻게 살아왔길래 저렇게 멋있냐, 뭐 이거 판단은 보는 분들의 몫이고요. 저는 그냥 그걸 보여드릴게요. 앞으로 제가 썰 풀 거 많아요. 웬만하면 다 스튜디오에서 풀려고 얘기를 이렇게 걸으면서는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저 안성 칼국수에서 칼국수를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불러서 이게 그냥 걸으면 또 아깝고 뭐든 컨텐츠 만들어야죠. 언젠가 제가 너무 바빠서 그리고 또 부산에 가서 애들을 보러 가면 컨텐츠를 못 만드는 상황도 올 수 있거든요. 그때는 만들어 놓은 컨텐츠도 열심히 편집하면 되고 그래서 저는 틈만 나면 찍으려고 하고 있는 거고 오늘도 그래서 찍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걸으니까 또 얼마나 좋아요. 배가 빨리 꺼진단 말이에요. 럭키비키 원형적 사고 원형적 사고 그 원래 내 사고방식인데 원형이가 유명해가지고 원형적 사고가 됐어요. 저도 똑같이 사고방식을 하고 사는 쪽이에요. 늘 부모님은 속이 답답해서 뒤집어 터지는 그런 사고방식인데 저는 늘 좋은 게 좋은 거인 사람이라서 돈이 좋은 건 알겠는데 돈을 추구하진 않는다. 물론
벌 기회가 있으면 번다. 하지만 돈은 내 인생의 목표는 아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행복이고 내 딸들의 행복이고, 돈이 있다고 사람이 그저 행복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는 방식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저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에서는 한결같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 어차피 그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게 저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못 바꿔요. 부모님은 속 터지겠지만, 물론 그런다고 제가 돈 못 벌고 살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또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이렇게 건져내셨는데 나름 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강연도 많이 잡혔고 강연도 많이 잡혔고 돈도 고정 수입도 있고 환상적인 거 아닙니까? 너무 기분 좋다. 네, 아무튼 오늘 썰은 이 정도로 풀고요. 저는 한 20분 정도 더 걷다가 집에 들어갈 겁니다. 오늘 이렇게 제 거 시청해 주시고 또 깊게 생각을 해주실지 안 해주실지 모르겠지만 너무 시청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해주세요. 저는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합니다. 사랑합니다. 산책 더 하다가 들어갈게요. 빠빠이.